현실과 다 맞닿아 있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예술은 항상 그 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작업을 해요. 가장 흔한 게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고. 안녕하세요.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환경과 바다를 생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고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와서 사실 그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게 더 저의 생각이나 마음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성 인권에 관한 작업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여성에 관한 작업, 또 이 도시에 관한 작업,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작업이라 다 연관이 되고 이것들이 현실과 다 맞닿아 있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은 이제 제가 도시 공간에 재개발하는 그 도시들을 저로 생각하고 그렸던 그런 작업들이 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한동안 작업을 못했던 시기에 이제 수세미를 바느질을 해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7년 만에 외출이란 작업인데 7년 만에 하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수세미를 바느질해서 가방, 모자, 구두 만들어서 한껏 꾸밀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게 있고, 다 먹고 남은 접시, 그러니까 과일을 다 먹고 남은 접시를 그렸던 작업이 있는데, 화려하게 가득 예쁘게 담겨 있었을 때랑 다르게 다 먹고 났는데 그 남아있는 음식이, 남아있는 것이 처량하지만 또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보여서 그런 걸 그렸던 작업이 있어요. 바다 쓰레기는 이제 그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피해 입는 해양 생물에 그 관한 세미나를 접하고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 다 약간 이렇게 남겨진 것,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시간, 공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작업도 시작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 오션이라는 해양 쓰레기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단체를 알게 됐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물 피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박사님의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션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그래서 이제 그 학습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해양 쓰레기 체험 학습지. 여기 이 표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꿈꾸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해서 바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걸로 해서, 안에 이제 생물 문제라든지 귀신 고래가 무사히 돌아오려면 미로 찾기처럼 해서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생물 피해에 관한 그런 작업들을 해서 만드는 학습지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작업은 맨 처음 작업했던 빈자리라는 작업이에요. 이 새가 원래 주인인데 쓰레기로 인해서 설 자리가 없어진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빈 자리를 표현하려고 캔버스를 뚫어서 비어있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거울을 붙였더니 이 새를 보려고 다가가면 거기에 이제 내 모습이 비쳐요. 그래서 이 새의 입장과 내 입장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너 2011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은 그러니까 우리의 저녁 식사에 내가 버린 쓰레기가 올라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한 거예요. 근데 2011년에는 이 플라스틱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있느냐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보셨는데, 이 작업을 볼 때 약간 저 새 불쌍해서 어떡해 뭐 이 정도 마음이었다면, 그 디너를 보고서는 몸이 앞으로 확 오면서 진짜냐고, 내가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렬하게 작품이 표현된 거는 좋긴 한데, 좀 뭔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약간 야속함을 느꼈던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만 관심을 확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보통 그 픽처레스크는 장관을 이룬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인데, 원래 보통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 넣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일 때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려서 액자에 넣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 그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감상만 하는 대상이었던 거를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 쓰레기가 있고, 그것이 액자 밖으로 현실로 넘어와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액자도 사람들이 버린 거를 주워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액자 버릴 거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온 그 바다 포마를 표현하려고 스티로폼을 구하러 좀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바다에 이제 구하러 갔는데 막상 갔더니 그날따라 스티로폼이 없고 바람이 많이 분 날이라서 눈앞에 스티로폼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그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 이제 바닷가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파헤쳤더니 그 안에 모래에 다 덮여 있었던 거죠. 그냥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엎드려서 바다를 파헤치면서 스티로폼을 긁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작품이에요. 네, 되게 이상하게 보였는지 그날 바닷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비 많이 온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막 파고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셔서 예, 제가 이걸로 막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잘 잊지 못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없이 무거운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 파크레인저 분들이 그 절벽 바위 틈에 낀 납덩어리랑 낚시 납추, 그리고 해녀분들이 몸에 달고 들어가는 그 납추들을 이렇게 수거를 하고 해서 모은 거를 이제 저에게 주면서 기념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기념할 수 있게 뭐 조형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낚시 지지대 같은 경우는 바위에서 낚시를 이렇게 할 때 낚싯대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걸 바위 틈에 나무를 녹여서 끼우고 거기다 지지대를 세운대요. 근데 낚시가 끝나고 가면서 그걸 뽑아갖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에 납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끼워져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물에 계속 씻기면서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납지지대를 목에 삼킨 그 고니가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납중독에 걸려서 폐사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보고 이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보고 이게 뭔지 알지만, 사실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보고 이게 뭔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고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작업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하면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좋았기도 했던 게 한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에 작업을 하는데 바닷가에서 처음에 바닷가에 설치가 돼 있었다가 나중에 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으로 옮겨갔는데 바닷가에서 만들 때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혼자 비 오는 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작업을 했었던,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기도 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 태풍 때문에 걔가 쓰러져서 지금 고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9시 46분이라는 시간은 세계 환경 위기 시계의 시간이에요. 해마다 그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그런 한 9가지 정도의 문제를 체크해서 그 해마다의 그 시간을 발표를 하거든요. 12시가 되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할 때 지금 9시 46분으로 표현된 건 2020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2시까지 거의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네, 이 작업은 이제 제가 아름다운 풍경을 밑에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붙여 나가면서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 환경, 아름답게 그린 풍경이 덮여서 사라져가는 걸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저 작업을 할 때 이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전시를 앞두고 한 작업인데 서해안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쓰레기들을 받아서 거기다가 붙여서 작업을 했어요. 네, 그 환경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많이 되면 그게 이렇게 뒤로 늦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9시 46분이었고 2021년에는 42분, 그리고 2022년에는 9시 35분으로 지금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식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늦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언더더시 앞에 아름다운 강산이란 작업도 있고 이 언더더시란 작업이 있는데, 이 언더더시는 많이들 아실 건데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세바스찬이 인어공주가 인간의 세상 육지를 그리워할 때 부른 노래예요. 육지보다 이 바닷속이 훨씬 더 자유롭고 아름답다. 주변을 둘러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널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표현한 작업이에요. 악보를 제가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 붙여서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 텍스트를 보고 떠올린 상상한 이미지하고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악보의 그 쓰레기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런 괴리된 현실을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네, 즐거운 추억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물질 문명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롭잖아요, 소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추억 이면에 우리가 이제 남겨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밑에 무거운 책임으로 그림자로 남아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작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쓰인 쓰레기에 제가 즐거운 행사들이 많거나 한 이후에 가서 주웠을 때 나온 폭죽 쓰레기를 좀 더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작업은 보다시피 십장생도예요. 병풍. 십장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부터 뭐 아주 오래 산다는 것, 해, 뭐 달, 물, 바위, 또 오래 사는 동물, 거북이라든지 사슴, 뭐 두루미 이런 것들을 그려놓아서 거기에 빗대서 우리도 장생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들이 십장생이 아닌 거죠. 장생이 아닌 거고 새로운 십장생, 아주 오래 사는 플라스틱 종류들이 새로운 십장생이 된 거예요. 그 1위부터 쓰레기를 주었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이 담배꽁초, 그리고 뭐 비닐봉지, 일회용 그런 용기들, 뭐 그런 일회용 식품 봉지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십장생으로 대체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병풍의 이 그림까지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위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생물들 그리고 다시 덮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까지 했던 작업이에요. 지금 9시 46분하고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사실 그냥 있는 거에 붙이기만 해도 되는 작업이지만 저는 그 과정, 아름답게 된 걸 덮어서 제가 애써서 아름답게 만들고 그걸 덮어서 없어지는 것까지 같이 담아서 작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한 걸음 다가서면 바꿀 수 있어요는 약간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한 걸음 앞으로 성큼 다가서면 이게 쓰레기가 사라지고 갈매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멀리서 보고만 있을 때는 절대 달라지지 않지만 그렇게 실천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돌아온 탕아는 가장 최근 작업인데, 네, 성경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아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유산을 펑펑 다 써서 없어진 다음에 뒤늦게 이제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장면인데, 제가 만든 돌아온 탕아는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지구라는 큰 유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이제 뒤늦게 다 없어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은 이제 관객이 안아주는 것까지가 완성인데, 네, 안아준다는 거는 그 탕아는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망친 거기 때문에, 네, 이 탕아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탕아를 위로하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술은 항상 그 시대에 많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동굴 벽화도 보면 그 시대 그 주변에 있는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그 흙이나 재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료들은 대부분 자연물에서 나오죠. 그래서 가장 흔한 흙이 이제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한 건 플라스틱이고, 사실 제가 많이 쓰는 아크릴 물감도 그런 플라스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흔한 게 플라스틱이고 또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고 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